네, 중국 증시 현재 시장 확인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손영진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침에는 거의 4% 넘게 급락 출발했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좀 줄여놓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또 하락이면 이제 3일째 하락하는 겁니다. 자, 전승절 앞두고 이제 휴장에 들어가는 중국, 오늘 시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전반적인 상해 증시의 경우에는 뭐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다시 한번 증권사를 통한 현지 증권사를 통한 유동성 정책에 대한 공시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현지 이제 중국 내 한 50개 증권사 정도가 자기자본 투자, 주식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다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지만, 결국은, 전일 발표된 PMI 지수라든지 이런 부담감 같은 종합적인 경기 우려감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장중에 좀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최근 특별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공항이라든지 해운, 항공주 위주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오전장에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하락폭은 만회하면서 일단 플러스 전환하는 흐름들도 좀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서 일단 변동성 다시 좀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대 정도 수준의 미만 정도 수준의 하락 부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업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주, 해운주, 항공주 등의 일단 운송업체들이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좀 지속적인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테마성 업종인 항공우주라든지 정유, 공작기계, 그리고 증권주 같은 금융주들이 일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증시에도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루머성 재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 중국 돌려놓은 것이 기관 매입설이다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금일 오전 들어가면서 중국 현지증권사에서 자기자본 순자산의 일단 20% 정도 자기자산을 A주 우량주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공시들이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화태증권 그리고 중신증권 등 중국 대형사를 위주로 한 50여 개의 증권사가 해당 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을 하기로 했다라는 공시를 일단 내놓은 상황들이고요. 신규 자금 규모는 대략 한 1,500억 위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전반적으로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 정책을 증권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도 일단 이전에 일단 하락 시에도 반등의 여지를 남겨놓았던 부분들이 이러한 증권사들의 투자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같은 카드를 꺼내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약한 생각만큼 반응이 강하지 않은 흐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최근 흐름에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들 또 이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상장사 순이익 발표가 있었고요. 작년보다 한 6% 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한 내용도 점검해 주시죠. 네, 상해 증시 일단 8월 31일 기준으로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잠정 실적 부분들도 나름대로 양호하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미 실적 부분들 관련해서는 3분기 이후의 예상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상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적 확정치가 나온 부분들 일단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상장사 순이익 정확하게 이제 6.36% 증가한 흐름인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GDP 성장률 정도를 충족시켜주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기업 경기 우려감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7% 이상 성장을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중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제 공업 주도형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서비스 주도형으로
네, 그 사업 구조가 일단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관련 업종들의 일단 상승세, 그 성장세가 일단 주목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형 우량주들, 대형 우량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 한 6.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네, 평균 성장률이 6.36%를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네, 지금 중국 증시에서 일단 금융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비금융 기업들이 네, 그 자기 자산이익률 기준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금융 기업 위주의 일단 양호한 성장 부분들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성장률 수치를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를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종에서 약간 힌트 주셨어요. 항공 관련주들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 국제항공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의 경우는 이제 중국의 국영항공사이고요. 일단 규모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비행기 기준으로, 항공기 기준으로 300여 대, 항로는 284개, 29개 국가에 145개의 노선을 지금 운항 중인 상황이고요. 쉽게 국내 국영기업인 국내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일단 비행기, 항공기 대수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사가 중국 국제항공이 일단 대한항공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네, 그 비행기, 항공기 대수 기준으로는 좀 큰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내 항공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일단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네,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양적인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고요. 항공시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역시 일단 해당 동사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여행자 수의 증가 부분입니다. 그 소비 수준이 개선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듯이 여행자 수 증가 추세가 일단 지속이 될수록 네, 중국 국제항공에 대한 네, 장기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6월 30일 이후 7월 말 이후 120억 위안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후에 일단 항공기 한 15대 정도를 추가 매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내 와이파이 설치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외형 성장 및 일단 서비스 개선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기업 경쟁력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또한 충분히 적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같은 경우 지금 6월 30일 이후로 유상증자 관련된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됐었고요. 유상증자 이후 일단 주가 희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 부분들을 거친 상황입니다. 반면 지금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8월 말 이후 일단 중국 지수 횡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네, 반등의 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과거 한 달 전 정도 주가 수준이 한 10위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상승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승 여력은 좀 많이 확보가 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국제항공의 재무 상태에 기인한 현재 가치 적정 가격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0.73위안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 달 전 정도 가격 수준인데요. 괴리율이 대략 한 30% 이상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자체도 충분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실적 측면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 전반적으로 항공업종이 불황이었던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제항공 같은 경우도 적자를 면치 못했던 수준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완연한 지금 그 항공, 여행업종 부분들의 성수기가 일단 도래를 하면서 실적 부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고려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하게요, 위험 회피 쪽으로 이제 심리가 좀 돌다 보니까 금값이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관련주 중에 노봉상이라는 업체가 좀 최근에 흐름이 좋다는데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네, 뭐 노봉상의 경우는 일단 상해 소재의 기금속 생산 및 유통 그리고 판매까지 일관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생소한 상황이지만 그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국민 귀금속 업체처럼 일단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가 제품 믹스 위주로 일단 구성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그리고 그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봉상의 경우도 현재 마찬가지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흐름 하에 주얼리 관련된 제품에 대한 시장의 성장세 부분들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주요 소비 계층인 그 결혼 연령 그리고 출생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수혜도 동시에 이제 입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해 디즈니랜드 관련된 이슈들이 중국 내에서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노봉상 같은 경우도 이에 이제 입점이 예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상해 디즈니랜드 개장 이후에 입점 수혜 부분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봉상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6월 이후 일단 하락 이후에 다소 좀 변동성이 큰 등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40위안 정도 수준 그리고 한 55위안 정도 수준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박스권 하단 정도에 인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단 매수 접근하시기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 강도가 기술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현재 상황에서는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반등하는 흐름들보다는 비교적 저가에 일단 매수 후에 홀딩하는 전략 정도 구사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봉상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44.8위안 정도 수준인데요. 재무가치를 기반으로 현재 가치 적정가를 산출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 85위안 정도 수준, 괴리율이 대략 한 90%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가치 대비해서 현재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중국 정부에서 최근까지 사치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아주 좀 양호한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역시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확연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거의 3%대 수준에서 현재 5%대 근처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 충분히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실적까지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해 지수가 직전 저점인 2850선에서 한 10% 올라 있는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수는 단기로 한 5일, 10일 좁은 박스 구간에 끼어 있는 것 같고요. 이평선 구조 봤을 때 다음 주 초반에는 가성이긴 합니다만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감엔 좀 어떤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 전승절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좀 악화된 가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파른 추세 반전을 노리기보다는 낙폭이 좀 큰 대형 우량주 위주로 보유 전략을 구사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는 그 낙폭 과대 업종들 그리고 특히 업종을 대표하고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 총자산 이익률 ROA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ROA라고 하는 총자산 이익률이 양호한 업종이라든지 종목 위주로 일단 좀 보유 전략을 구사하시는 부분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 짧은 반등을 통해서 과거 갭 하락했던 구간들을 테스트를 하고 일단 다시 한번 변동성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3,000포인트대에 대한 하방 경직성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추세 반등이 급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3,000포인트대에서의 하방 경직성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손용진 대리였습니다.